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돈을 끌어당기는 말센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는 메일 중에 그런 메일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돈이 없어요. 늘 적자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늘 힘들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면 이제 제가 좀 당황하는 거죠. 내가 재테크 채널 아닌데 왜 이런 메일이 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기 영상에 그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비밀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대표 영상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로 저를 생각하고 그런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곤란을 겪어서 저런 이야기를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유튜버한테 그 사연을 보낼까 이런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누구나 살면서 이제 그런 과정 겪죠. 처음부터 태어남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뭐 이런 사람 아닌 다음에야 평범한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어쨌든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그러다 이제 자수성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또 말아먹기도 하고 다시 재기하기도 하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모두들. 그런데 질문을 하셨던 그분들의 대답을 하자면 열심히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늘 힘든 거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과 태도가 대단히 어떤 재물의 운을 많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고 집약한 내용을 정보로 전달 드리는 거. 그것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방송, 이제 그런 내용을 찾아서 이제 가공해서 방송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어떤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힘들거나 아니면 더 많이 원하거나 이러는 분들의 말과 태도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가 정해드립니다. 어떤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살면서 우리 사실 세일즈잖아요. 전부 다. 누군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누구라도 설득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세일즈고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세일즈고 내 뜻대로 끌어당기는 것도 세일즈고 다 세일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가 만약에 돈이라 그러면 돈을 버는 거고 끌어당기는 거고 부라면 부를 끌어당기는 거고 건강, 사람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거죠. 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돈을 끌어오는 기본 태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그런 기본 태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웃는 얼굴로 밝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는 얼굴. 제 썸네일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제목에 어떤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항상 웃는 얼굴이죠. 그러니까 제 지인이 그래요. 아니 좀 썸네일 때 표정을 좀 맞춰라. 그런데 어쨌든 저는 계속 웃는 얼굴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보고도 많이 웃고 밝은 표정은 반드시 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썸네일만으로도 어떤 에너지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이라면. 그런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해서 얻은 확신. 어느 책에도 공통으로 나오는 확신. 밝은 얼굴, 유쾌한 표정 이런 거는 에너지를 뿜어낸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동의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는 썸네일을 항상 웃는 얼굴을 찍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요즘은 이제 온라인 촬영이 많으니까 가서 스태프들 다 있잖아요. 이제 조명 감독도 있고 감독들 있고 스태프들 있고 막 이러니까 가서 일일이 다 눈 마주치고 인사해요. 어떻게? 웃는 얼굴로, 큰 소리로, 밝은 목소리로 한 사람씩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밝은 기운과 좋은 어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전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는 뭔가 하면 웃으면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야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면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반드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힘든 일이 생겨도 찡그리지 마세요. 그리고 곧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나간다. 해결하자. 웃자. 찡그린다고 해결되냐. 이런 어떤 그런 자기에 대한 설득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질문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의 어떤 말 습관은 주로 질문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능하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건가 하면 사람들은 설득을 누구한테 당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려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끌어내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나오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스스로에게 설득되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사고과철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사고과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에다가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님, 제가 지금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인사고과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치고 본인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우리 회사는 이런 인사고과의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내가 앞으로 더 포인트를 두고 더 집중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본인이 얘기를 하고 본인이 글로 쓰고 메모를 해야 본인한테 설득돼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리더 위치에 계시다고 하면 직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서 김대리 이번에 어떤 지금 인사고과철이 오고 있는데 자 각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인사고과 지금 내가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 라고 돌아가면서 다 질문을 하세요. 그럼 그들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할 거고 그 대답에 본인이 설득돼서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겁니다. 그게 김대리 이번 인사고과 잘 받아야 되니까 당신은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고민, 나의 훈련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돈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말과 태도의 가장 중요한 또 태도라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합니다. 워킹맘이 예를 들어서 워킹맘이 이제 본인이 회사가 불안해서 투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투잡으로 시작했다가 갈아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남편은 막 집안도 엉망이고 막 이러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도 질문으로 남편을 설득한다.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나는 노냐? 막 이러면서 싸워봤자 서로 득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싸움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당신 회사는 괜찮아? 진급이나 연봉 인상 이런 거 별 문제 없어? 라고 하는데 남편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많이 불안정해졌어. 요즘. 그래서 지금 그만두면 우리 대출금 어떻게 하지? 주택대출금은?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해라 이거죠. 그래서 회사를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 뭔가 대비를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이렇게 당장 그만두고 다른 걸 알아보기엔 어떤 그런 이렇게 텀이 생겨서 우리가 당장 매달 들어가는 그런 돈도 있고 이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남편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해 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설득당할 수 있어요. 어렵구나. 그래서 지금 다른 거를 이제 이렇게 공백기 없이 움직이려고 와이프가 하는구나. 그러려면 그래 다른 거를 그럼 당신 너무 힘들겠지만 그럼 투잡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래 어떤 걸 지금 창업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뭐라도 시도해 보려는 거지? 뭘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떨까? 라고 이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면 근데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일단 한번 어느 정도는 좀 겹치기로 좀 힘들게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 현직에 있을 때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남편을 협조를 받아내고 설득하기가 쉬운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설득을 한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당신한테 어떤 이익이 될지 명확하게 알려준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서 식당 하는 사람이 우리 식당에 오시면 당신한테는 특별한 서비스로 VIP 대접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매출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VIP 대접해준다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멤버십 카드 이래서 상시 할인, 갈 때마다 음료를 서비스로 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멤버십을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좋아하죠. 듣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대단히 민감해요. 나는 어떤 이익이 있지? 귀가 쫑긋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팀한테 말 급하게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런 것을 이제 다 준비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자 우리 영업에서 경쟁사 마케팅 이번 분석 자료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때까지 해주면 이걸 해준다는데 그래야지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특히 부자들은 딜을 잘합니다. 딜.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이 뭔지를 먼저 생각한대요. 저 사람은 어떤 걸 줘야지 좋아할까? 어떤 걸 해줘야지 저 사람한테 이익이 될까? 어떤 유익을 던져줘야 저 사람이 내 뜻에 맞게 움직여줄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무조건 내 이익만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나한테 해줘. 뭐하러 해주겠어요? 그 사람이 이익을 우선시할 때 그 사람을 움직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남편이 좀 청소랑 이런 거 막 베란다 청소랑 뭐 이런 뭐 청소 대청소 이런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말에 그런데 거기서 청소 좀 해라고 하면은 남편이 안 한다 이거죠. 그럴 때는 상대에게 분명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내가 집에서 그 시어머니가 이제 드릴 곰국을 끓여서 내가 이렇게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서 어머니를 갖다 드릴 건데 그 작업이 하루 종일 걸린다. 당신이 만약에 청소를 해주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준다는데 청소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단순한 이해였고 어쨌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저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싶거나 저 사람 움직이고 싶으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유익이 뭘까? 이거를 먼저 제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타인의 그 장점을 구체적으로 마음에 담아서 칭찬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남을 칭찬하기 잘한답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부자건 아니건 간에 남을 칭찬한다는 거는 대단히 나한테 유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인정 욕구에 목이 마르잖아요, 항상. 그래서 상대방 장점을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도 좋은 거죠. 관계를 좋게 하는데 칭찬만 한 게 없지만 근데 어설프게 칭찬하는 거는 굉장히 속 보이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칭찬을 하랬으니까 이제 하기는 해야겠는데 유튜브가 계속 유튜브 안에서 그 유아무개라고 하는 유튜버는 내내 사람 칭찬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가서 하기는 해. 이제 미션으로 삼은 거예요. 한 명은 하루에 하는 걸로 정하자. 그랬는데 이게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김대리 좋아 보이네 이렇게 얘기해서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런 영혼 없는 칭찬은 차라리 비호감으로 지킵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랜만에 보니 김대리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 참 좋아졌네. 눈 마주치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할 때까지. 지나가면서 쳐다도 안 보고 김대리 얼굴 좋아졌네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거는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칭찬하는 거 좋습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간 시간에 김대리 주간 회의 시간에 이번에 그 매출 계획 발표 참 잘했어. 일단 실천 계획 굉장히 공격적이더라. 그리고 발표 스킬도 참 많이 늘었어. 열심히 하는 거나 싶어서 내내 내가 흐뭇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한참 후배한테도 그렇게 막 진심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한테 가서, 그러니까 거래처 사장님한테 가서, 코로나 때문에 매출 많이 줄었죠. 어떡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뭘 팔겠다고,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듣고 싶겠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 많이 줄었죠? 하면서 이미 짜증나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은. 그러면 이제, 이런 대화에는 항상 긍정, 부정, 긍정 3단계 세트로 가셔야 돼요. 처음에 무조건 긍정으로. 코로나인데도 사업 잘 되고 계신다고 들었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매출이 많이 하락되기는 됐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어려운 얘기를.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사장님은 비대면에 맞춰서 새로운 아이템 지금 개발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지 긍정, 부정, 긍정으로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긍정적으로 끝맺는 거는 정말 나에게 운을 끌어당기게 하는 가장 좋은 3단계 화법입니다. 자, 6번째 볼까요? 그런데 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반전을 꾀하는 그런 말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순정 아니면 왜냐하면 논리적 이런 말들을 많이 쓰셔야 돼요. 반박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미 이렇게 탁 긴장감을 주고 어떤 적대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아예 빼고 하는 게 그냥 나아요. 그런 말을 아예 빼고 하는 거. 꼭 그 말을 앞에다 끼울 필요가 없는데 습관적으로 끼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용어가 중요하죠. 그리고 왜냐하면이란 말은 나를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으로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단순하게 한 거예요. 이제 복사를 하려고 대학가에서 줄 서 있는데 제가 먼저 좀 복사를 해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좀 복사를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요. 제가 좀 급해서요. 자, 왜냐하면 제가 좀 급해서요. 거기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안 급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좀 급해서요. 라는 한마디를 름으로 해서 훨씬 더 양보를 많이 받아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냐하면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가 논리적이고 설득당할 만한 하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평소에 잘 안 쓰셨던 분들도 적절할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7번째 볼까요? 부정적인 말은 내가 들었을 때 감정을 한번 체크해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말을 거꾸로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 내가 들어서 감정이 상할 것 같으면 그 말을 하지 않고 멈추거나 아니면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팍 쏘는 말, 그 사람 비꼬는 말, 그 사람을 자존심 상해하는 말을 나도 사람이니까 홧김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말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 한 번씩 생각해보고 말을 뱉어 버릇한다는 거는 나의 말 실수를 대단히 많이 줄이고 일단 말을 뱉어놓고 나면 이렇게 물 엎어진 것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서 말을 실수하는 비율을 줄이게 되면 어쨌든 운과 어떤 복이 나한테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자가 되는 아니면 돈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말 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다시 재가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모하셨다가 웃는 얼굴로 밝게 얘기해라. 뭐 이런 거는 정말 꼭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질문으로 설득하라.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시도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경제적으로 점점 늘 계속 좋아지는 항상 이렇게 쭉 상승세를 타는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이 돈을 끌어당기는 말 센스를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